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걷기에 관한 온갖 상념 레베카 솔릿이 지은 걷기의 인문학,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끝까지 경청하시고 좋은 내용이면은 또한 공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걷기의 인문학은 레베카 솔릿이 지은 작품으로 단숨에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았던 이 책을 읽는 내내 나는 걷기에 대해 말하고 싶어졌다. 나의 걷기에 대해 어쩌면은 악취미로 여겨질 만한 나의 걷기 철학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걸었던 그 길에 대해, 그 길에서 길어 올린 특별한 기쁨에 대해서 말이다. 연인과 친구와 걸었던 수많은 산책길을 지나 세계 각국 여행지의 골목 구석구석을 거쳐서 내가 걷기라는 행위를 새삼 인식하게 된 건 3년 전쯤 방문한 제주 섬에서였다. 2박 3일간 이것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걷는다는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궁금해졌다. 역세권 도보 3분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걸음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효용을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걷기라는 행위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이고 목가적인 삶을 동경하는 나 같은 사람, 또는 걷기를 취미 삼아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한 정류장 더 먼저 내려서 걷는 것도 걷지만은 일부러 과일이나 채소를 사러 갈 때에 그게 그 내가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기 위해서도 걷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고 걷는 결과로 해서 하루에 만보를 채우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과일도 싸게 살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 참 추석 세고 맞이하는 이 가을에 들녘에 가을에 그 산에서 나는 이런 푸푸한 냄새, 가을의 향기를 맡으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자가 아니어도 이런 가을의 기쁨을,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걷기를 평생 우리가 생활화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걷는다, 시간이 나면은 걷는다, 이런 거 말하면 우리 공원이나 어제는 서서울 공원에 갔다 왔는데 사람들 그렇게 많이 걷더라고요. 걷기도 하고 아예 텐트를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공원을 찾아서 걷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말하자면은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없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좋고, 또 이런 코로나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시간도 잘 가고 우리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다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충분히 무리하지 않고 시간이 나면 걷는다, 일어나면 걷는다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매우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걷기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권해보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면은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건강 중에서 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큰 행운이고, 이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발로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은 것 아닌가,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걷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하고 갇혀 있는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고향에도 다녀오지 못하고 고향에 산소도 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이런 심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어떤 행운이 아닌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레베카 솔릿의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이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보행 문학 작품 작가들에게 신사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는 그들이 전부 한 보행 클럽의 회원들인 것 같았다. 실제로 그런 보행 클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비슷한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은 대체로 특준층이고 잉글랜드 작가들은 독자가 모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출신이라고 가정하는 듯한 글을 썼고 미국의 소로마즈 하버드 출신이었다. 희미하게나마 성직자 성향이 있으며 남자 일색이다. 위에서 인용된 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듯 그들은 춤을 추듯 시골 처녀도 아니고 보폭이 좁은 젊은 처자도 아니다. 그들이 떠날 때 뒤에 남는 것은 처자식이지 남편이 아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유명한 에세이 자기만의 방은 제목 그대로 여자들이 작업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항변으로 기억되지만 사실 이 에세이는 창작하는 사람에게 작업 공간 못지않게 필요한 경제, 교육, 공적 공간의 진입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울프는 셰익스피어에게 똑같이 재주 있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다. 주디스 셰익스피어라는 이 여자의 망가진 인생 앞에서 울프는 묻는다. 그녀가 술집에서 정찬을 시켜 먹거나 밤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아시아인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것, 우리가 끝끝내 여자라는 것. 이게 여자 짐승 아시아 하기 그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솔릿은 책의 후반부를 시위와 행진에 관해 할애했는데 읽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청와대 앞까지 걸어갔던 장면들이 오버랩된다. 대통령을 절대 만날 수 없던 엄목한 시절이 불과 5, 6년 전이라니 많은 생각이 스친다. 한국의 걷기의 역사가 쓰인다면 꼭 포함되어야 할 장면이다. 솔릿의 이야기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에 한해 진행되는 점은 아쉬웠다. 솔릿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싶었다. 그렇다면 서울 구경의 코스는 단연 강북이 될 터다. 경복궁 주변의 서촌과 인왕산 둘레길, 인사동에서 종로로 그리고 해화를 거쳐 낙산공원으로 물러나는 소양이 풍부하지 못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지만 말이다. 시인 백석과 그 일당들이 걸었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대로 말고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으니 그러나 솔릿이 강남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 도보 여행자라면 강남을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특히 미국인이라면 강남에 가봐야 춤추는 강남 스타일 동상 말고는 볼 게 없는 것이다. 강남의 길이 성공적인 거리이기는 하지만은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거리의 출입구와 블록의 모퉁이 수가 적기 때문이다. 명동이나 종로는 자동차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리라 보행자 위주로 만들어졌다. 반면에 강남의 거리는 자동차 시대를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출입구와 모퉁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걷기를 통해서 참으로 인문학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학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연과학도 나오고 그러면서 생태학도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체육, 건강학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인문학의 좋은 소재거리가 걷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추석 센 이 가을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 가을 정치를 느끼면서 우리가 조그만 야산이라든지 우리가 들녘에 있다면은 걷기의 인문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